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1950년 이후 가장 친종교적인 주체가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납세자 돈으로 종교학교 등록금을 내지 못하도록 막은 메인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에 의해 종교와 정치 분리가 허물어지는 사안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의회에 가솔린 세금 한시적 면제안을 제시합니다. 주정부도 가솔린 세금을 면제하고 오일 회사는 생산을 늘리도록 하는 요청도 함께하지만 그렇다고 가솔린 값이 크게 내려간다고 기대하는 전문가는 없어 보입니다. 주택시장은 차가워지지만 그렇다고 많은 주택 구입을 고려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고려할 정도로 주택값이 내려가는 건 아니라고 악시오스가 분석했습니다. 연방 상원의 초당적 총기 규제안이 이번 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정도에는 못 미치지만 수십 년 만에 가장 의미 있는 총기 규제안입니다. 의사당 폭동 네 번째 청문회에서 공화당 공직자들은 자신들이 공정선거 결과를 지킨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어떤 위협을 당하고 있는지를 증언했습니다. 아들이 숨져 미망인이 된 며느리 집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침입했다는 조지아주 총무장관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은 예의 바른 행동을 했고 의사당 조사위원회에 공화당이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위원회에 공화당이 적은 이유는 케빈 메카티 공화당 하원 지도자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라바마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스윙 스테이트인 조지아주에서는 그가 지지한 2명의 후보가 하원 예비선거 결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미국 연방법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갔다 잡힌 미국인들 문제도 의논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전범 처리 문제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뉴스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대한 뉴스들은 거의 중간 과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가 진행되는 도중에 전해드리겠고 제일 먼저 확실하게 지금 미국의 방향이 바뀌었다 하는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어제 판결이 나왔는데 미국은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세운 더 깨끗한 기독교 신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발전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부터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지 된다 하는 게 있었는데 어제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깨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의 내용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며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종교에 관한 판결 앞으로도 또 있습니다. 이게 일단 획을 그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전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친종교 연방대법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끄는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 이름을 붙여서 로버츠 대법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1950년대 이후에 가장 친종교적인 연방대법원 그리고 지난 정말 70년 사이에 가장
보수적인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그 대법관이 많은 그 로버츠의 대법원입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나 뭐 이코노미스트나 거의 모든 매체들이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결국은 잠재적으로 국가 그 정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정치와 종교 사이에 지금까지는 누구든지 다 거의 정치인들이 분리를 말을 해왔었죠. 그러면서도 공화당이 분리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수십 년 동안 해왔고 그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것을 주장하시는 그런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방 대법원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그래도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고 그리고 왜 그 수많은 종교 중에서만 또 기독교에만 어떤 그 특혜를 주는 것 같은 판결을 내리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그 이코노미스트는 1785년도에 제임스 메디슨이 경고를 했는데 그때 그 메디슨이 경고한 것은 메디슨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4대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50개 주가 있는 게 아니니까 버지니아 사람들에게 단지 이제 3센트 더 내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도 내지 못하도록 경고를 했습니다. 자유가 침해된다.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종교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봉급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3센트 올리는 것을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785년도니까 몇 년 지났나요? 237년 뒤에 연방 대법원은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권리장전을 쓴 토마스 제퍼슨의 의견, 그의 비전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 이 권리장전이라는 게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종교와 정치 사이에 벽이 있어야지 된다는, 분리해야지 된다는 그 같은 것을 강조를 했잖아요. 거기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메인주 케이스입니다. 메인주에서 시골 지역에 뭐 공립학교도 많지 않고 하니까 메인주에서 이제 공립학교 가는 데는 당연히 이제 그 납세자의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너무 뜨문 학교가 있으니까 그 부모가 아이를 종교 뭐 거기가 이제 기독교 학교죠. 그런 곳에 보내고 싶은데 그런데 기독교 학교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의해서 등록금을 무료로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무료로 주지 않습니다. 메인주가 정치와 종교 분리 그 원칙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부모가 종교 차별이다. 신앙인 차별이다 하고 소송을 했고 결국은 이렇게 하급법원에서 쭉 올라가서 결론을 연방대법원에서 메인주가 잘못하는 거네. 종교인들을 차별하는 거네. 종교 학교에 가겠다고 하는 부모에게도 전부 등록금을 지원해라 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메인주 한 군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은 그런 그 주들이 있잖아요. 지금 메인주를 포함을 해서 뭐 약 20개 정도의 주에서는 분명하게 이 학교 그 납세자의 세금으로 종교 학교에 가는 것까지 지원하지는 않는다 하는 법이 있습니다. 뭐 메인주 가까이 버먼트주도 그런 주이고요. 이게 이제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한 군데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 고소를 한 메인주를 고소를 한 학부모와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는 버먼트주나 아니면 다른 주에서도 이 같은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를 해서 결국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끝낸 거잖아요. 종교학교에도 납세자의 세금으로 등록금을 줘라 하는 거죠. 존 로버츠 그 대법원장이 2005년부터 미국의 그 대법원장이었는데 그 이후에 종교 관련 판결은 83%가 친종교적인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미국 그 연방 대법원 역사상 지난 70년 사이에 가장 그 많은 종교의 그 종교가 좋아하는 종교 그 단체에서 그런 그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종교 단체의 승소율이 지금 85%라고 하니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은 뉴욕타임스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종교의 자유 이게 공화당에서 가장 앞에 내세우는 사회 이슈였고 정치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낙태 이런 것도 결국은 동성애자들
그리고 뭐 성전 환자들 다 종교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왔고 공화당 대통령이 전부 연방대법원 그 판사 지명자를 결정을 할 때 이 문제를 무척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 또 타이밍이 맞아야지 되죠. 적시에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갔는데 그 자리에 정말 종교에 대해서 이번에 그 판결이 6대 3이었거든요. 정확하게 보수 6명, 메인주가 잘못했어. 그리고 진보 3명이 그게 아니지.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있어야지라고 했는데 사무엘 얼리토라든가 브렉 캐버나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강한 그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누가 나갔는데 이제 이 같은 사람을 공화당의 대통령이 딱 그 자리에 놓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 대통령이 이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원하는 대법관을 놨는데도 그 후임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공화당 대통령들이 뭐 예를 들어서 클래런스 토마스 유일한 연방 흑인 대법관의 경우도 당연히 이 메인주가 잘못됐어 했겠죠. 그런데 똑같은 흑인인데도 더굿 마셜 퍼스트 흑인 연방 그 대법원 판사는 이거 분리해야지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가장 최근에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40대의 여자 연방 대법관도 80대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진보적인 생각의 대법관이 나간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브렉 캐버나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같은 그 패턴이고 해서 정부와 종교 그룹이 어떤 그 이해 충돌이 있을 때 존 로버츠의 대법원은 종교 그룹 편을 든다. 해서 이번에도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그런 판결문을 쓰는 것도 이 찬성 메인주가 잘못했어 하는 것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썼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메인주가 그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이제 똑같은 사안인데 3명의 진보적인 대법관들은 전혀 다른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법원은 교회와 정부가 분리해야지 된다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해야지 된다는 그 벽을 놓은 것을 끊임없이 허물고 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진보 대법관이 한 얘기입니다. 이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며칠 전에는 가장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클래런스 토마스에게 그 사람 정말 우리 대법원을 케어하고 나의 스텝파더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일 먼저 챙겼던 사람 그리고 연방 그 대법원에 있는 모든 그 스텝들의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클래런스 토마스다.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수적인 대법관들 동료들과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도 지금 이 대법원이 종교와 정치 분리의 그 원칙의 벽을 허물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크리스천 그룹을 보호하는 데만 앞장을 선다. 로버츠 법원은 크리스천 종교 그 자유를 방어하는 법원이다 했습니다. 그 같은 예로서 지난해에 그 필라델피아에서 카톨릭 재단이 어떤 그 동성애 커플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겠어 라고 했을 때도 연방 대법원이 그래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 뭐 민간 기업에서 뭐 빵집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나는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 동성애자들 결혼 케이크 안 만들겠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의 카톨릭 재단이 종교 재단이 그 사람들이 동성애 커플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 하는 그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그래도 돼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하나가 코비드 백신 의무화를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에이미 코니 베럿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에이미 코니 베럿이 들어가고 나서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되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공적 생활에서 종교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어느 주였었죠? 어떤 하이스쿨 코치가 경기 끝나고 나서 주님 하면서 그 50야드 그 경계선 밖에서 해야지 되는데 그 안에서 막 기도하고 했었던.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해고를 했는데 고소를 했죠. 이 케이스도 연방 대법원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 정확한 시작은 사실은 2017년부터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2017년도에
킨더가든의 놀이터, 뭐 미끄럼틀 같은 것이요. 그런 것을 만드는데 정부 기금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서 종교적인 킨더가든과 그렇지 않은 킨더가든, 이것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의해서 종교 색채가 없는 학교에만 준다. 그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2017년도에 아예 어때 하고 종교적인 그런 그 어린이 놀이터, 그 종교적인 재단 학교에 어린이 놀이터 만드는데도 기금을 줬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시작이 된 것이다. 메인주의 공립학교, 예, 하이스쿨에 이 같은 기금까지 연결돼 왔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그 매체들은, 진보 매체들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조금 종교에 있어서는 특별한 위치이긴 하죠. 주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좀 담담하게 이 내용을 보도를 했고, 스티븐 브레이어가 이제 반대되는, 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지 돼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한탄을 했다. 이 세 명은 엘리나 케이건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 대법관은 한탄을 했다. 종교와 국가를 너무 그 과도하게 섞지 않으면서 개인의 신념, 그 신념에는 종교도 들어가고요. 그런 것을 존중하려고 해왔던 것이 미국의 처음에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한 것이고 미국의 권리 장전이고, 이런데 지금 이 그 대법원은, 연방 대법원은 기독교에 너무 그 가까이 다가간다. 그래서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 대법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연방 대법원은 5년 전에 그 길을, 작은 것 같았잖아요. 킨더가든 어린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니까 뭐 학교에서 뭐 바이블을 서로 암송을 한다던가 기도를 하고 공부를 시작한다던가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노는데 그 아이가 크리스찬 그 킨더가든을 다닌다고 해서 놀이터가 부족하다면은 이거 좀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같은 판결을 내렸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두 가지 이슈를 전해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 이슈 가운데서 많은 그 스토리들이 있고 개인의 스토리도 있고, 이게 뭐 대단해?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단한 그런 이슈 두 가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그 7월 4일이 의회가 휴회를 하니까 그 전에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뭐 총기 규제안을 이렇게 하느니 저렇게 하느니 또 회담하다가 공화당 그 회담을 이끄는 텍사스의 그 존 코닌 의원이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어제 저녁에 서로 합의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합의를 본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치 맥코넬이라는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도 이 안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통과된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작기는 합니다. 내용이 지난번에 하원에서 통과시킨 것보다도 뭐 많은 민주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원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살상무기 AR-15 같은 거 갖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원 안에는 어림도 없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29년, 거의 30년 만에 연방 상원에서 총기 규제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해서 이 법안 이름이 초당적 안전 커뮤니티 법안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초당적 Safer Community Act라고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에게 그 정도 가지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또
그거나 한단 말이야. 이렇기 때문에 60표 의사 진행 방해 그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하는 60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60표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어제 이거 계속 뭐 무슨 법안이 만들어지려면 우선 토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제 결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토의도 할 수 없도록 60명 이상이 그 60명이 안 되면은 토의도 할 수 없는데 어제는 결국은 이거 토론하고 투표까지 붙이는 그 절차가 찬성 64였었죠. 찬성 64, 반대가 34 절차적인 동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투표에 붙이면 통과가 된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용이죠. 내용이 뭐 복잡하게 많은데요. 내용 중에서도 핵심만 전해드리고 어차피 이 같은 것이 하원과 또 그 협의를 해서 통과시켜야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그 크리스 머피라는 샌디욱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던 커네디컷이 지역구인 의원과 공화당의 존 코닌 이번에 유발디 텍사스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던 이 두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했는데 한 20명 민주당에서 10명 공화당에서 10명 이렇게 했습니다. 18살에서 21살 사이 젊은이들이 총기를 살 때는 신원조회를 조금 더 철저히 한다. 살상무기까지 사지 못하도록 하진 않았지만 신원조회를 철저히 한다. 그리고 총기류를 불법으로 거래할 때에 대한 벌을 무척 강화하고요. 세 번째는 주정부와 커뮤니티에 어떠한 학교 안전이라든가 정신건강을 위한 기금을 준답니다. 여기 또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공화당이 반대를 한 의원들이 많이 있었고요. 레드 플래그가 가장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뭔가 위험이 있다 하면 그 보이프렌드라 할지라도 며칠 전에 이 문제 때문에 공화당이 또 나와버렸다 했는데 보이프렌드까지 합쳐서 로맨틱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이를 두 사람 사이에서 낳지 않았다 하더라도 로맨틱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총을 갖고 있는데 위험해 요즘 하는 것을 보면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의 총을 일시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보관이죠. 보관, 압류, 보관 그런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0페이지짜리라고 하니까 세세한 내용들은 많겠죠. 그리고 뭐 정신건강이라든가 학교 안전 등의 비용이 150억 달러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공화당에서 절차 앞으로도 계속 이거 진행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이 법안에 찬성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잘 알려진 사람들 공화당 중진들이 많습니다. 미치 매코넬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텍사스주의 뭐 존 코닌 같은 이번에 앞장선 사람이라든가 밀 럼니 또 린지 그레이엄 또 여성 의원들 가운데서 잘 알려진 사람 수잔 콜린스, 리자 머코스키 또 아이오와주의 조니 어니스트 뭐 이런 그 의원들은 전부 찬성을 했고요. 여성 의원들 가운데서도 무슨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샌디 하이드 스미스 공화당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원은 이에 비해서 18살이 되면은 반자동 소총을 살 수 있었던 그 자격을 21살로 높이는 것 그리고 아주 뭐 많은 그 총알을 구입하거나 뭐 팔거나 또 뭐 수입하거나 이런 모든 걸 거래를 금지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얼마 전에 통과시켰습니다. 결국은 이제 되겠죠. 유발디 텍사스 초등학교의 총격 사건으로는 확정됐습니다. 그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다닐 수가 없다. 너무 무서워서 그러므로 이제 학교를 부수고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정말 그 중요했었던 것이 의사당 폭동 사건 네 번째 공개 청문회 중요한 인물은 전부 공화당이었고요.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애리조나주의 하원 의원, 조지아주의 총무처 장관, 조지아주의 뭐 선거관리원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 주장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노력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지금까지도 신체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폭력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인종차별적인 그런 그 위협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도 받고 있다.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심하게는 그 조지아주의 총무처 장관 같은 경우는 며느리 집에 그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거의 그 침입 수준이고 며느리가 어린 아이들만 데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본인의 아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미망인이죠. 민망인의 집 앞에서. 그리고는 막 그 집 앞에서 다른 사람들 확성기 틀고 뭐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저 앞에서 그런가 하면 또 윤석열 현 대통령의 집 앞에서 사람들이 막 확성기 틀고 뭐 말이 앞뒤도 맞지도 않는 그렇게 하는 형태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선거가 끝나고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1년 6개월 됐습니까? 1년 6개월도 더 됐네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러스트 바워스 애리조나주 하원 의장 최근까지도 너무나 다양한 단체가 토요일마다 집 앞에 와서 시위를 한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은 무슨 일이 있으려나 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 가족 생활의 패턴이 돼버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짜로 내가 무슨 공화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난했던 게 뭐 어린아이들을 좋아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내가 뭐 소아 성애자라든가 아니면 변태라든가 부패하다고 그런 막 비디오를 틀고 정말 너무너무 아주 요란스럽게 집 앞에 와서 시위를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했었던 것은 애리조나의 선거 결과를 뒤집어라 하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뭐 루디 줄리아니 같은 사람의 요청이었는데 이 제대로 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가 없다. 주법과 미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요함, 가짜를 진짜라고 주장하는 그 집요함, 그럴 때마다 그럼 증거를 제시해라.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 루디 줄리아니 같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론은 있는데 증거가 없다. 변호사 출신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미국 법치주의 국가고 어느 나라나 다 법이 있는 국가는 결국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대야지 되는데 그 증거를 대지 못하니까 60몇 번의 그 법원에 소송한 거에서 다 지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러스트 바워스 애리조나주의 하원 의장을 리노라고 부르죠. 무늬만 공화당이다 하는 뭐 Republican in name only 해서 약자로 리노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리노 사인 붙이고 집 앞에 와서 그런다는 거고 브래드 라펜스버거 조지아주의 국무장관 이 트럼프 측에서 6만 6천 명이 넘는 미성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 주장에 따라서 실제로 다시 해본 결과 6만 6천 명이라고 주장했는데 한 명도 없었고 2,423명의 등록되지 않은 유권자가 있었다. 역시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뭐 중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74명 그 정도는 식별을 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다 꼼꼼히 따지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 전화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전화 걸어서 뭐 11,000표 이상 11,007자 들어가고 그러죠. 그걸 찾아라. 한 표만 더 많으면 내가 바이든에게 이긴다. 그래야 조지아주가 16표 아닌가요? 선거인단. 그래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많은 선거법 전문가들은 어제도 그 얘기를 직접 했거든요. 총무처 장관이 조지아주에. 그랬더니 이번에 선거에서 이겼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지고 그랬더니 많은 그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것은 그 전화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형사 고발하기에 충분한 어떤 요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며느리의 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지지자들이 침입해서 너무 미망인이 돼서 어린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내 며느리가 너무 걱정된다. 조지아주의 총무처 장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그 청문회도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박스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좀 보고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박스는 안 했죠. 어제도 그 청문회 한창 할 때 뭐 터커 칼슨 이런 사람 정규 방송 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선거관리원인 완드라 쉐이의 모스라는 이분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고요. 너무 겁이 나서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고 모든 면에서 실제적인 나의 생활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그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한데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어제 또 증언도 많이 했습니다. 선거 그 요원으로서 관리 요원으로서.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내 생활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여기서 어제 나온 게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이제는 더 이상 상기할 필요도 없는데 갑자기 말도 되지 않는 여행용 가방에 뭐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가서 바꿔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다 사실이 아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뉴스맥스라든가 그리고 저도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매체와 계속 인터뷰를 합니다. 요즘은 박스는 조금 덜해요. 인터뷰를 하면서 의사당 폭동 사건 그 당시에 그곳에 갔었던 사람들은 정말 선한 사람이고 얼마나 예의 바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선거에서 승리했다. 증거가 너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증거가 그렇게 많으면 왜 법원에서 계속 61케이스죠. 그리고 하나는 부분적으로 뭐 다시 재검표해라. 어떤 동부 쪽에서 그런 것이 나왔고 그렇게 듣겠습니까? 하면서 그리고 숫자를 또 얘기했습니다. 내가 1월 6일 날 거기에 가서 연설을 하러 갔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을 수가 없어. 정말 처음 본 그런 대규모의 군중이었어. 왜 그런 건 얘기하지 않지?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다른 인터뷰에서는 지금 의사당 조사위원회에 공화당이 더 있어야 된다. 민주당이 7명, 공화당이 2명입니다. 리스 체니와 아담 킨징어 의원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서 합쳐서 9명입니다. 원래 5명으로 하려고 했어요. 해서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이잖아요. 하원 조사위원회고 해서 공화당 의원에게 5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치 매코넬이 공화당의 원내대표니까 5명을 줬는데 5명 가운데 2명은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으로서 거부했습니다. 우리 그럼 3명은 좋아. 3명은 오케이 하고 이 2명은 안 되니까 이 2명을 다른 사람으로 리플레이스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미치 매코넬이 그럼 우리 다 안 하겠어. 5명을 다 걷어가 봤습니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리스 체니와 아담 킨징어가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5대5가 아니라 지금 7대2가 된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게 지금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화당 하원이 따로 조사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 그 하원이 주체가 돼서 폭동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공화당 하원도 이제 곧 그 발표를 할 예정인데 국회의사당의 어떤 그 국회의사당이 왜 의회 경찰이 왜 못 막았느냐 이런 것을 그 비난할 계획이랍니다. 그런데 원래 의사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당의 그 경관들은 사람들을 뭐 안내하고 잘 그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데 훈련을 받았지 사람들이 총 들고 칼 들고 와서 바리케이트를 다 부수고 유리창을 부수고 쳐들어와서 사람이 숨지고 하는 그 같은 그 폭동 사건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폭동 뭐 긴급 전담반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공화당은 지금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4번이었기 때문에 2번 더 남았고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선거에 어떻게 연결되느냐입니다. 잠시 뒤에 가솔린과 주택값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은 안 한 것 같아요. 의회에 이제 지금부터 3개월 동안 9월까지 가솔린 세금, 연방 세금을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돈과 연관되는 것은 항상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마 9월까지로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서 또 연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상황 봐가면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선거철이고 한데 만약에 또 연장하자 하는데 하지 않으면 또 공화당이 곤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계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말까지라고 생각을 대통령이 마음에 먹고 있다고 하는데 짧게 한 것으로 봐선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연방 가솔린 세금이 18.4센트니까 갤런당 주에는 또 따로 하고요. 대통령이 이것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주정부도 이미 그렇게 시행하는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으니까 주정부도 당분간 가솔린 세금을 좀 면제하십시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말한 것처럼 오일 회사, 에너지 회사에 더 많은 것을 생산을 해달라고 하고 해서 그런 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갤런당 2달러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7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조금 많이 오일 생산 좀 해주셔요 하는데 양당의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양당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것 가지고 좀 낮아지겠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 이리저리 하면 갤런당 1달러는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달러에 길들여진 사람이 4달러 정도. 물론 캘리포니아 지금 6달러 훨씬 넘습니다만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돼봐야지 알겠죠. 해서 더군다나 이 같은 것은 가솔린 값이 올라갈 때마다 모든 행정부가 전부 고려했었던 안인데 시행이 되면 이번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경우 수입이 연방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가솔린 세금을 덜 거둘 수밖에 없으니까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길 그렇지 않아도 보수공사 해야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백악관에서는 그러니까 왜 연방정부에서 같이 딱딱 묶음을 묶어서 예산을 설정해 놓은 것 있죠. 그런 것들로 좀 우선 대체해서 좀 쓰고 이런 형태를 아마 제시를 하는가 봅니다. 디젤은 갤런당 24달러래요. 미국이 오일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24.4센트. 정부의 100억 달러가 아무튼 그 하이웨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항상 무슨 그 트러스트 그 기금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 트러스트 그 펀드를 좀 일단 쓰자. 장기적으로 딱 예비비 해놓은 거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여전히 그 푸틴을 비난을 하고 오일 회사를 비난을 해서 오일 회사는 캘리포니아주 그 롱비치 항구에서 그랬잖아요. 엑슨모빌이 지난해 신보다도 돈을 더 벌었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지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쉐브론의 CEO가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너무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우리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하니까 또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런 편지 받으셨다면서요 하니까 저는 오일 회사에서 그렇게 빨리 거부 반응을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민감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될 것 같죠? 이 가솔린세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은요. 주택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좀 쿨다운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집값이 아주 많이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로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냐, 지역이 어디냐, 여러 가지 학교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항상 덧붙여서 생각할 것은 더군다나 요즘처럼 부족할 때는 공급인 겁니다. supply. 지금 공급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충분한 집이 없다는 거죠. 이자율이 올라가도 해서 봄 시즌에 판매가 슬로우하기는 했지만 지난해 5월 달에 비해서 판매가 8.6% 내려가긴 했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기존 주택의 중간값이 40만 달러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선 40만 달러 가지고 원 베드룸 콘도도 사기 힘들죠.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지역에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아무튼 시골까지 다 합치니까 40만 달러 기존 주택 중간값이 그 정도 된다는 거고요. 이자율이 6% 전보론 큰 액수를 빌리는 건 6% 훨씬 넘고 하는데도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는 렌트비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게 또 있잖아요. 단독주택 렌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먼트만 꼭 그 렌트 들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 그 렌트비를 내고 어디 주택을 렌트를 할 때는 5월 달에 1년 전에 비해서 그 렌트비가 14%가 올랐습니다. 아파트먼트 렌트비 오른 것보다 평균
굉장히 높은 편이죠.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요. 무슨 일입니까? 1년 전보다 집 렌트비가 41%나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렌트비의 상승 속도도 조금 느려지기는 했지만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집을 그만큼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사겠네, 아니면 조금 봐야지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럴 경우는 렌트비에는 더 렌트를 주시는 분들에겐 좋고 렌트를 새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나쁘고, 경기 침체가 아무튼 여러 가지로 수요 공급 등등 해서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미칠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뭐 주택값이 팍 떨어진다 이런 것은 없어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도 예비선거 있었거든요. 예비선거도 결선 치르는 곳 있잖아요. 엘라바마주의 한 공화당 의원이 나가는 자리에 공화당 그 두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었는데,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넘버 1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넘버 1이 언젠가 이제는 무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다, 여기는 좀 우리가 넘어야 된다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40살의 검사를 지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제 결선에서 이겼고요.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2명의 하원 의원 후보가 전부 졌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우는 스윙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지난번에 뭐 주지사, 총무처 장관 전부 졌잖아요. 상원 의원. 그래서 중요하고, 뭐 워싱턴 DC는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지금 2선 중인 시장이 아마 또 3선으로 될 것 같아 보인다 하는 건데,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 중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한 사람은 9명이고 7명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선거 치르지 않은 곳도 있고, 하원에서는 27명을 지지했는데 12명 이기고 5명 졌고, 나머지 몇 군데 남아 있고, 주 차원에서도 뭐 이긴 곳도 있고 진 곳도 있고 완전히 다 이기지는 않는다 말씀드리고요.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오일을 디스카운트 받은 그 가격에 사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러시아 오일 수입을 조금 줄이더라도 전혀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크렘린은 계속 돈을 벌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자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거고요. 포스트 레이디 등이 우크라이나를 서프라이즈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법무장관이 방문을 해서 전쟁 범죄, 잔혹 행위와 연루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을 하는가, 기소하는가,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겠다 하면서 우크라이나 법무장관도, 검찰총장이죠, 그쪽에서는 또 만났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은 저와 딴 세상에 사세요. 새벽에 얼마나 번개가 치던지 무서워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순간적으로 당혹해서 막 불 좀 더 밝게 하는 것도 모르겠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거 어떻게 김을 빼는 거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비 오는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에 운전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자동차 점검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